요즘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몰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헛웃음과 분노가 오락가락해서 지루할 틈이 없었는데요. 결말에 대한 기대가 없어도 이렇게 궁금할 수 있구나 하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역사라 그렇지 않을까요? 이 영화가 개봉될 즈음 광화문 내거리에서 전두환 사망 2주기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영화 속에서 제2공수특전여단장 도희철 준장 생각나시나요? 그 전두광한테 총 겨누라고 욕먹던 사람이요. 그의 실제 인물이 박희도라는 자인데요. 이 박희도를 비롯해 12.12 쿠데타 주역들이 참가했다죠. 여기서 여전히 전두환을 찬양하고 학살을 미화하는 발언을 해댔다고 합니다. 다행히 민심은 추모와 찬양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에 손을 들었습니다. 매일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울의 봄을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비롯해 2030 세대도 관람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왜 그럴까요? 물론 정우성 정혜인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큽니다. 이거 진짜 커요. 그러나 그것보다 큰 게 영화 속 현실이 오늘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두환과 윤석열입니다. 입 벌려라. 시사 들어간다. 전두환과 윤석열. 괜히 윤석열이 후보 시절부터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며 찬양을 한 게 아닙니다. 완전 닮은 꼴이거든요. 윤석열이 검찰 시절부터 전두환을 롤모델로 삼은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단 쩍벌부터가 비슷하거든요. 정말 꼴사납죠? 자, 첫 번째, 출세의 경로가 비슷합니다. 둘 다 하극상을 하면 체급을 올리죠. 박정희가 죽자 보안사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이 위에 육군본부, 계엄사령부, 국방부, 대통령 모두를 제치고 권력을 독차지합니다. 윤석열도 검찰총장직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둘이나 날리고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을 부악으로 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힘당 대선 후보로 떡상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은 군 내 사조직을 발동한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훔쳤다면 윤석열은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죠. 정치 군인이 정치 검찰로 바뀌어 나라를 흔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힘의 근원도 비슷하죠.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서 당시 주요 인물과 세력의 동향을 비위 등 정보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과 윤석열이 이른바 검찰 캐비넷에 모아둔 각종 정보를 이용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포섭한다는 것. 어때요? 비슷하죠? 두 번째는 그들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두환은 하나회를 통해 쿠데타를 진행시켰으며 국정농단을 자행했죠. 영화 보기 전에는 하나회가 어느 정도로 퍼져 있었는지 몰랐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럼 윤석열은? 바로 친윤 검찰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서로의 부정부패를 덮어주고 비호해주며 밀어주고 끌어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회에 충성 서약이 있다면 검찰 조직에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죠. 오직 본인들만을 위한 단결 맹세입니다. 세 번째,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히 짓밟는 잔인함도 공통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쿠데타 세력이 되길 거부한 사람은 누명을 씌워 죽이거나 재기불능 상태로 자처를 해버렸습니다.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된 경우도 있었고요. 가족들까지 괴롭혀 자살로 몰고 가는 악질적인 놈이었어요. 윤석열도 조국 일가와 추미애, 이재명, 윤미향 등 자신의 눈밖에 난 정치인들과 그 가족에게 하는 짓들을 보면 80년대 전두환이 정적들에게 자행했던 바로 그 짓이죠. 네 번째,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짓입니다. 전두환의 5.18 무력 진압이 대표적이죠. 비도덕적이고 정통성 없는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적이 필요합니다. 독재를 지속할수록 탄압의 강도도 세지고 학정의 분노와 국민의 비판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결국 독재자는 국민 다수와 싸우게 되는 것이 운명입니다. 윤석열도 지금 본격적으로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죠. 다섯 번째, 둘 다 반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 광주에서 희생당한 시민들을 폭도라고 했고 윤석열은 국민의 사과 요구에 개사과로 응수하며 국민을 조롱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둘의 등장에 아주 중요한 공통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박정희나 전두환을 예의주시했었고
윤석열을 만나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힘을 실었던 나라도 미국이었습니다. 1961년 당시 CIA 국장이었던 댈러스는 훗날 자서전에서 5.16 쿠데타를 재임 기간에 가장 잘한 일로 꼽았다는 건 들어보셨죠? 한국인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를 따른다. 민주주의는 한국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바로 전두환 쿠데타 기간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위컴이었습니다. 영화상에서는 이 말이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강력하게 리드해주길 바란다는 전두광의 말로 바뀌었지만 그 말에 녹아있는 한국 국민에 대한 관점은 위컴의 들쥐관 그 자체 아닌가요? 그리고 국방장관은 왜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미 대사관으로 갔을까요? 자기 목숨 챙기겠다고 간 걸까요? 국방장관은 이후 미 대사관을 나와서 결국 정승화 참모총장 체포를 허가하죠. 대통령실 도청도 버젓이 하는 나라인데 공작은 미국에 익숙한 방식입니다. 자, 윤석열 입장에선 아직 전두환을 흉내내고 싶은 것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녹화사업, 삼촌교육대, 체육관 선거 등등. 그런 독재자에게도 이 영화가 교훈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 결국 파쇼 독재의 뜻대로 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그 암울한 79년, 80년에도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역사는 살인마 독재자를 반드시 기록하는 한편 그에 맞서 싸운 진짜 영웅들을 알아보고 추억한다는 것을 이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빨리 내리라고 유인촌 씨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어서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 정말 5천만이 봐야 할 영화입니다. 전두환이 자연사하게 원통하고 분한 마음에 부관 참시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국민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진정한 건성징악, 해피엔딩은 현실에서 보여주자고요. 전두환 퀴즈, 윤석열의 말로로 말이죠. 지금까지 입 벌려라 시사 들어간다 입벌씨였습니다.